신부가 도망친 이유가 사랑 때문이었다고요? 아니었습니다. 그 사랑은 모두를 무너뜨릴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사라진 보아의 소식이 끊긴 지 일주일. 뉴스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제목이 떴습니다. 재벌가 신부의 결혼식 도주, 신랑 집안 망신살. 상철 씨 가족 동네에서 고개 못 든다. 상철은 술잔을 내려치며 외쳤습니다. 나는 33년 회사 다니며 체면 하나로 살았는데 아들이 한순간에 날 거지로 만들었어. 김다정은 남편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여보, 체면도 중요하지만 지역이 더 무너졌어요. 이제는 아들을 먼저 봐야 해요. 상철은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사돈될 뻔한 집안한테 이제 우린 그냥 웃음거리야. 한편 지은호는 카페에서 몰려드는 기자들에게 시달렸습니다. 지은호 씨, 신부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맞죠? 혹시 보아 씨 도주를 도운 건 아닙니까? 은호는 당황했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보아 씨와 마지막으로 통화했습니다. 하지만 전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기자들의 카메라가 번쩍였고 사람들은 은호를 공범처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재는 이 소식을 듣고 은호를 찾아왔습니다. 은호야, 왜 내가 욕을 먹어야 돼? 보아 씨가 사라진 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 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가 날 의심하는데 나 혼자 아니라고 말하면 뭐가 달라질까? 차라리 내가 다 뒤집었으면 지역 선배라도 좀 편해지지 않겠어요? 성재는 울분을 삼키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은호야, 넌 왜 항상 남부터 지켜? 정작 널 지켜야 할 사람은 없어. 그러던 어느 날 신문 일면에 충격적인 사진이 실렸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보아가 낯선 남자와 바닷가를 걷는 모습. 제목은 이렇게 달렸습니다. 사라진 신부, 재벌 대신 고아를 택하다. 집안은 또다시 폭발했습니다. 상철은 신문을 구겨 던지며 외쳤습니다. 고아 남자. 이게 뭐야? 사돈될 뻔한 집안은 우릴 우롱했고 아들은 전국적인 웃음거리가 됐어. 지역은 신문을 바라보다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보아가 사랑한 사람은 나도 우리 집안도 아니었군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뒤에 있었습니다. 신문 말미에 작게 실린 기사 한 줄. 보아의 연인으로 알려진 고아 남성, 사실 과거 하늘건설 비자금 사건의 내부 고발자 아들 서재욱. 이 소식에 고성희는 눈빛이 번쩍이며 말했습니다. 좋아. 보아가 단순히 사랑 때문에 사라진 게 아니었네. 그 남자가 우리 집안을 무너뜨릴 칼을 쥐고 있단 얘기야. 곁에 있던 박영란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엄마, 그럼 보아 언니는 사랑도 복수도 동시에 가진 거예요? 성희는 딸을 향해 비웃었습니다. 영나야, 사람은 둘 중 하나만 선택 못한다. 돈과 사랑, 복수와 체면 다 끌어안아야 진짜 승자가 되지. 그날 밤 은호의 카페 앞에 기자들이 다시 몰려왔습니다. 보아 씨가 도망친 이유, 은호 씨 알고 있었죠? 은호는 떨리는 가슴을 억누르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는 건 하나뿐입니다. 보아 씨가 사랑한 사람은 지역 선배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어요. 순간 기자들은 술렁였습니다. 은호가 스스로 진실을 인정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두운 창고 안 보아와 그 남자 서재욱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보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재욱아, 이제 다 들켰어. 나 어떻게 해야 해? 서재욱은 굳은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보아야, 이제 숨을 수 없어. 내가 내 옆에 서면 우린 사랑도 지키고 그 집안도 무너뜨릴 수 있어. 보아는 눈을 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사랑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보아가 결혼식장에서 사라진 뒤 며칠 동네 구멍가게에서도 사돈될 뻔한 집 얘기만 돌았는데요. 이상철은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체면이 무너진 느낌이었죠. 나는 33년을 회사에서 약속 하나 지키며 버텼는데 우리 집은 계약 결혼 하나도 못 지켰다 하고 혼잣말을 했는데요. 김다정은 조용히 물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보, 약속이 다가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세우면 더 크게 부서지더라고요. 상철은 말끝을 삼켰지만 손등의 힘줄은 붉어졌습니다. 체면이란 게 원래 그렇게 질깃질깃하거든요. 이 지역은 전화가 울릴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기자, 거래처 하다못해 군대 동기까지 버려진 신랑 소식을 궁금해했는데요. 지역은 그 말이 제일 싫었습니다. 버려진 게 아니라 계약이 파기된 거였으니까요.
그 계약은 애초에 사랑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고요. 지혁이 새벽에 혼잣말을 했습니다. 보아 씨, 우리 둘 다 마음이 없다는 걸 알았는데요. 이렇게까지 끝낼 줄은 몰랐습니다. 지은호는 카페에 앉아 뉴스를 보며 커피를 볶았습니다. 기사는 정략 대신 계약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 두 글자로 사람들의 시선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손님들은 들어오면서 묻고 나가면서 또 물었습니다. 은호 씨, 신부랑 마지막으로 통화했다면서요? 은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거짓말로 도망치면 더 오래 묵기니까요. 밤이 되면 정순이가 가게까지 데리러 왔습니다. 은호야, 세상 무서운 건 칼이 아니라 말이더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도 말은 사람을 쓰러뜨리거든. 알아요, 엄마. 근데요, 가만히 숨으면 더 오래 끌려다닐 것 같아요. 저는 제자리 지키고 버틸게요. 한편 박성재는 끓는 속을 참지 못하고 지혁을 찾았습니다. 둘은 친구였고 서로 뼈까지 아는 사이였는데요. 야, 너 그때부터 싫다고 했잖아. 왜 계약에 도장 찍었냐? 지혁은 담담하게 받아쳤습니다. 우리 집 형편, 아버지 체면, 그리고 하늘건설의 제안 다 계산해 있었지. 사랑은 처음부터 없었고. 성재가 이를 꽉 물었습니다. 없으면 하지 말았어야지. 내가 고개를 숙이면 은호가 더 맞는다고. 지혁은 그제야 친구의 속내를 읽었습니다. 아, 이놈은 결국 은호를 보고 있었구나. 마음 한구석이 쓰렸는데요. 그 감정의 이름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 무렵 고성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희는 한마디로 효율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버려진 신랑 대신 계약 파탄으로 키워드를 바꿔요. 책임의 화살을 정리해야 오래갑니다. PR팀이 고개를 끄덕이자 성희는 낮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서재욱. 그 남자 약점이 많습니다. 고아 출신이라는 말로는 부족해요. 아버지의 오래된 사건 기록 재송출하세요. 질문 형식으로. 단정은 금지. 사람들은 빈칸을 자기 상상으로 채우니까요. 박영란은 엄마의 지시를 옆에서 듣고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엄마, 보아 언니한테도 인생이 있어요. 사랑 때문에 도망친 거라면 그럴 수도 있죠. 성희는 짧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나야, 사랑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집안을 망하게도 해. 우린 집안을 지켜야 하는 쪽이야. 며칠 뒤 도시 변두리의 작은 사무실. 서재욱은 손때 묻은 파일을 꺼내놨습니다. 하늘건설의 오래된 송금 기록, 자문계약서, 수상한 용역비 영수증이 묶여 있었는데요. 서재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아 씨, 우린 이걸로 끝낼 수 있어. 보아는 눈을 감았다 뜨며 대답했습니다. 근데요, 끝낸다는 말이 너무 무서워요. 제 선택 하나로 너무 많은 사람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무너질 사람은 어차피 무너지게 돼 있어요. 최소한 우린 거짓말은 안 하자는 거죠. 서재욱의 목소리는 단단했는데요. 그 단단함이 보아에게는 칼날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사랑과 오름 둘 다 붙잡으면 좋겠지만 둘 다 붙잡기엔 너무 어두운 밤이었거든요. 이튿날 아침 메인 뉴스가 바뀌었습니다. 계약 결혼 파탄 하늘건설 주가 요동 익명 문건 유출, 비자금 의혹 다시 부상 같은 제목이 이어졌는데요. 화면 하단 자막에 작은 문구가 번쩍였습니다. 내부 제보 S, J, W. 지역은 순간 멈춰 섰습니다. COJUK. 서재욱의 영문 이니셜이었죠. 그가 언론을 택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칼집에서 칼이 나오는 신호였습니다. 고성희는 즉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사실무근 법적 대응 허위 제보 엄정 조치 깔끔한 문장으로 진화를 시도했는데요. 그 와중에 작은 실수가 튀었습니다. 보조자료에 실수로 붙은 파일 경로 한 줄. RISKKEYWORDJEONYONGPLAMV3. 기자 한 명이 화면을 확대했고 다음날 그 한 줄이 기사 제목이 됐습니다. 리스크 키워드 관리 파일 존재 정황. 성희는 이마로 내려온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쥐새끼가 있군. 그 누가는 집안에 있었습니다. 박영나였습니다. 영나는 엄마의 방에서 본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이수빈에게 익명으로 보냈습니다. 수빈은 떨리는 손으로 이지혁을 찾아왔죠. 오빠, 이거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저 혼자 들고 있기는 무서워서요. 지혁은 서류를 보고 변호사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수빈아, 고맙다. 이건 바로 언론에 던지면 우리도 다친다. 출처 보호하고 경찰에도 동시에 제출하자.
절차 무시하면 금방 역풍이야. 수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가 같이 가줘요. 저는 조회수만 올리는 사람이고 이런 건 자신 없거든요. 그날 저녁 박성재는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한 줄이었죠. 사람을 향한 비난은 증거보다 빠르고 더 오래 남습니다. 멈춰주세요. 사람들은 둘로 갈렸지만 댓글의 톤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보자 지켜보자 같은 말이 늘었고요. 느리고 지루한 말들이 그래도 제일 안전한 다리가 되곤 하죠. 그날 밤 서재욱이 움직였습니다. 그가 선택한 건 기자회견이 아니라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공개 간담회였는데요. 기업 비리 다루는 사람들 사이에 앉아 그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사랑입니다. 오늘 내놓는 자료는 복수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모아 씨와의 관계는요? 서재욱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은 계약에서 빠져나왔고 저는 기록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둘은 섞이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 말이 나가자마자 또 다른 화면이 켜졌습니다. 보아가 보냈다는 짧은 영상 메시지였는데요. 얼굴은 절반만 보이고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저는 이제 계약으로 불리지 않겠습니다. 지혁씨 죄송합니다. 그리고 은호씨 고마웠습니다. 당신이 침묵을 선택하지 않은 날부터 제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화면을 본 지은호는 잠깐 숨을 멈추었습니다. 자신이 한 말이 누군가에겐 칼이었고 다른 누군가에겐 달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거든요. 박성재는 고개를 떨구고 웃었습니다. 그래, 넌 늘 그랬다. 스스로 제일 손해보는 선택을 하는 애. 근데 이상하게도 성재의 웃음에는 체념보다 결심이 더 들어있었습니다. 이상철이 말했습니다. 지혁아, 나는 내가 미웠다. 약속을 못 지킨 내가. 그런데 오늘 보니 내가 약속보다 사람을 먼저 봤더라. 지혁은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 올렸습니다. 상철은 한숨을 길게 내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부터는 나도 내 체면 좀 바꿔보마. 그 말이 어색하게 따뜻했는데요. 그게 아버지들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밤늦게 지혁에게 또 다른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집니다. 다만 보아 씨에게 제 편에 서달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선택은 그 사람 몫이니까요. 같은 시각 보아에게도 메일 하나가 갔습니다. 보아 씨, 우리 둘은 계약으로 만났지만 마지막은 사람으로 끝내죠. 내일 어떤 말이 나오든 저는 보아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짧고 정확한 말이었습니다. 보아가 어느 편에 서든 이제는 계약이 아니라 각자의 이름으로 서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살아나고 누군가는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에 지은호가 서 있었습니다. 거짓말은 못하겠다는 그 고집이 이번에는 칼이 아니라 다리가 될지 다음 회에서 드러날 겁니다.